听力第一部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듣기 영역 내공 다지기로 합니다. 오늘은 듣기 1부분의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하는 유형 마지막 시간으로 듣기 1부분 고득점 비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 바로 보기 분석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어떻게 한다? 네, 보기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예상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까? 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는 보는 눈을 길러 나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메모해 두셔야겠죠? 메모 안 하면 잊어버립니다. 자, 다음, 대화의 첫 줄과 마지막 줄. 자, 첫 줄과 마지막 줄은 암기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거의 상대방이 한 말, A, B 두 사람의 대화 중에서 첫 화자의 첫 마디와 두 번째 화자의 마지막 마디는 반드시 암기한 상태로 정답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긴 보기는 들으면서 OX 표기를 합니다. 자, 이로써 고득점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문제 푸는 그 문제들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팁 안내해드리죠. 태도와 관련된 문제는 주로 말투로서 파악된다. 자, 두 번째, 긍정 3개, 부정 1개면 요건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었죠? 뭐가 주로 정답이라고요? 부정 1개가 주로 정답. 그 다음, 자, 오늘 새로운 스킬, 상반된 답안이 나온다면 이 A라는 답안과 B라는 답안이 하나는 긍정형, 하나는 부정형인데 상반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계속해서 의미 파악형 유형의 그런 문제들은 수어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스킬 안내를 해드렸고요. 문제 들으시면서 조금 전에 배웠던 방식을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1번에 A 보시면 谦虚 겸손하다, 긍정. B 后悔 후회하다, 부정. 高兴 즐겁다, 기쁘다, 긍정. 满足 만족하다, 긍정. 자, 이렇게 해서 플러스 3개, 마이너스 하나. 부정적인 답안이 B 하나 있습니다. 과연 답이 B일지 아니면 나머지 답안일지 잘 들어보세요. 听力第一部分现在开始第一题一小张早就提醒我一定得注意这个问题，当初真该听他的话。现在别说这些了，快想想怎么解决这个事情吧。男的现在有什么态度？ 네, 1번 문제 잘 들어보셨나요? 남자가 말합니다. 小张早就提醒我一定得注意这个问题。小张이 일찌감치 진작에 나에게 알려줬었어, 일깨워줬었어. 이提醒이란 단어는요, 일깨우다, 알려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반드시 이 문제를 주의하라고. 뭔가 주의하라고 누군가가 알려줬었는데, 게다가 여러분 이 말투 가운데 早就 체크하셨나요? 이 단어가 바로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早就는 일찌감치, 진작에 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찌감치, 진작에. 뭔가에 대해서 후회하는 어투를 만들 때 早就를 써줍니다. 따라서 早就가 딱 들린 순간 답이 B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 더 힌트를 뒤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当初真该听他的话. 형과 펜 밑줄 쫙 그어주세요. 이 当初란 단어도 우리도 왜 애시당초란 말 쓰죠. 중국어에 있어서 当初가 바로 애시당초입니다. 애시당초에 정말 그의 말을 들었어야 됐어. 여기서 该란 단어는 인가의 줄임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을 마땅히 들었어야 됐는데 후회하는 말투. 따라서 여기까지 들으신 순간 1번 문제 답이 B가 아닐까? 자, 다음 여자가 말합니다. 现在别说这些了. 지금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 말하지 말자.
别什么什么了 상대방에게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죠. 快想想怎么解决这个事情吧. 解决事情 역삼각형, 삼각형.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빨리 생각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질문. 男的现在有什么态度? 남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죠. 자, 제가 아까 핵심 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태도와 관련된 문제는 뭐로서 파악이 된다고요? 그렇죠. 말투로서 파악된다고 그랬죠? 네, 1번 문제에 대한 핵심 남자의 첫 마디의 早就 또 当初真该听他的话를 토대로 답은 B, 后悔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기 분석해 보겠습니다. 2번에 A를 보니까 内向이라고 돼 있어요. 내성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B에 大方은 대범하다, 호탕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A와 B는 상반된 답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답이 나왔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C를 보시면 하이쇼 이 단어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시죠? 이 단어를 보시면 우리가 좀 부끄러워집니다. 자, 이거 부끄럽다는 뜻이에요. 하이쇼 아시겠죠? 다 함께 하이쇼. 네. 자, 애드립인데 별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하이쇼 부끄럽다라는 뜻, 수줍음을 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보츠라는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2번 문제의 핵심 그리고 정답은 무엇일까요? 잘 들어보시죠. 2. 上周你主持的晚会太棒了，没想到你台下那么害羞，上台后却表现得很自然，特别放得开。因为我很享受在舞台上的感觉。女的在舞台上是一个什么样的人？ 자, 2번 문제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남자가 첫 화자가 뭐라고 하냐면 上周你主持的晚会太棒了. 지난주에 네가 진행했었던 MC를 맡았던 파티 정말 멋졌어. 자, 太什么什么了 해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 뒷부분 没想到你台下那么害羞. 뜻밖에도 너 무대 아래에서는 그렇게 수줍음을 타더니 上台后, 자, 뒷부분 上台后却表现得很自然,特别放得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내용 안에서 무대에 오른 후 이하가 중요한데요. 현관펜 밑줄 쫙 그어주시고요. 네, 表现은 문장 안에서 표현하다, 나타내다 라는 뜻으로서 쓰였고요. 무대에 올라가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대하더라. 그리고 너무나도 호탕했어. 너무나도 대범했어. 이 말을 토대로 특히나 特别放得开를 토대로 정답은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大方 B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들었다 할지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달리 나올 수도 있잖아요. 上台后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台下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무대 아래.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잠시 집중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因为我很享受在舞台上的感觉. 왜냐하면 나는 무대 위의 그 느낌을 굉장히 잘 누리거든, 잘 즐기거든. 여기서의 享受는 원래는 향유하다, 누리다 라는 뜻이 있는데 제가 의역을 가미해서 즐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고요. 女的在舞台上是一个什么样的人? 보세요. 舞台上을 물어봤지台下를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첫 타자의 두 번째 말 上台后却表现得很自然特别放得开를 토대로 정답 B, 大方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보시죠. 여러분, 최근 HSK 시험에서는 이 3번 문제 패턴처럼 뭔가 보기가 점점 길어집니다. 그럴 때 현혹되지 마세요. 자, 주어나 공통된 단어가 있다면 세로 줄 쫙 그어주시라고 그랬는데 보세요. B는 不觉得고 D는 觉得예요. 그 다음에 下载的东西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주어나 아니면 뭐 공통된 단어 주어가 있다면 세로 줄 긋고 이 觉得는 수러지만 이 뒷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뒷부분을 핵심을 체크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难得不懂 컴퓨터 잘 모른다. 그 다음에 不觉得电脑慢 컴퓨터가 느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 下载的东西没用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은 것은 쓸모 없다라고 했는데 부정. 그
그리고 이렇게 하면 편리하다. 자, 살짝 보기에 B는 부정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긍정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지만 어쨌든 컴퓨터가 느린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이 2개가 나왔고요. 긍정이 하나 나왔다면 이 긍정 하나가 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부정이 3개라면 더 확실할 거고요. 자, 잘 들어보시죠. 3、下载的东西不要都放在桌面上，这样很影响电脑的速度。我也知道，但是这些都是小李帮我下的，放在桌面上容易找。女的主要是什么意思？ 자, 3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3번 문제 내용 가운데 남녀 이렇게 대화가 나가고 있는데 모든 문제가 남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는 여남 뭐 혹은 남녀남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下载的东西不要都放在桌面上，这样很影响电脑的速度라고 남자가 말합니다. 다운받은 것은 바탕화면에 놓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컴퓨터 속도에 영향 준다고 했잖아 라고 남자가 따지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여자가 我也知道 나도 알아 但是 하지만 这些都是小李帮我下的 이것들은 샤오리가 나를 도와서 다운받아 준 거거든. 放在桌面上容易找 바탕화면에 놔둬야 쉽게 찾을 수 있어 라고 여자가 말합니다. 你的主要是什么意思? 자, 그러면 여자가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여자가 但是이라고 말했던 요 이하. 사실 HSK 시험에서는요. 접속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듣기 평가에서 但是들리면 이 但是이하가 정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 샤오리가 날 도와가지고 다운받아 준 건데 이렇게 해놔야지 바탕화면에 놔야 쉽게 찾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바탕화면에 놔둬야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대목을 토대로 3번 문제 정답 D 바로 觉得这样方便 D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풀었던 문제에서는요, 여러분, 고득점 비법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보기 분석으로 문제를 예상하고 보는 눈 길렀고요. 그 다음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메모하시라고 그랬는데, 이 메모라는 게 처음부터 잘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병음, 그 다음에 기호라든지 약자를 이용해서 여러분 스스로 식별 가능하게끔 메모를 꾸준히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대화의 첫 줄이라든지 마지막 줄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데 오늘 3번 문제의 경우 여자가 말한 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의미 파악 유형의 문제의 경우 정말 전체적으로 말투뿐만 아니라 수어를 잘 들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 3번에서 풀어봤고요. 상반된 답 중에 하나가 정답일 확률이 높은데 오늘 2번 문제 속에서는 내성적이다 그리고 대범하다 호탕하다 라는 뜻의 A와 B의 단어 내향과 다팡이 상반된 답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반된 답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 2번에서 알 수 있었죠. 그 밖에도 태도 관련된 문제 1번에서는요.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말투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제 1번 문제의 정답 바로 허우회 태도를 묻는 문제 정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문제를 풀기 전에 보기를 분석하고 문제를 예상하고 대화의 첫 줄 마지막 줄 암기하고 그리고 들으면서 표시하는 것은 기본적인 맥락상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고득점 받으시기 바라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듣기 영역 계속 이어집니다. 大家辛苦了，再见。